벌써 올해 정시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이미 이제 학생들이 조합을 정했을 거고 또 진학사 보는 법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맞춰서 가군에서 안정 하나 잡고 나군 적정 상향 잡고 다군 잡고 이렇게 됐을 거고, 아니면 나군 안정 잡고 가군 상향 잡고 다군 뭐 적정 잡고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다 조합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수시 2월 인원, 제가 상담 때 항상 강조를 드렸는데, 아니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 있죠? 네,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진학사가 작년에는 확정이 그냥 바뀌었거든요. 근데 올해 최초랑 확정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때 이거 싹 없어지니까 무조건 적어놓으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네, 거짓말쟁이가 돼버렸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학사가 이렇게 표기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편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학사를 이용하지 않고 이 상담을 진행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거나 아니면 원서접수 페이지에 가시면 되는데요. 보통 입학처 홈페이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집 인원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지방대 같은 경우는 정시로 모집하는 정원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군이나 나군에 한 명. 그러면은 너무 적게 뽑는다. 학생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전년도에는 20명 뽑았는데요. 올해 한 명밖에 안 뽑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 명밖에 안 뽑는 게 아니라 수시 2월이 19명이나 10몇 명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20명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대다수 뽑고 정시를 조금 뽑는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안정을 적을지 말지, 그 학교를 적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게 수시 모집 2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내가 안정을 가군에 뭐 땡땡 대학을 적었어요. 근데 이 대학이 작년에는 5명 넘어왔는데 올해 10명 넘어온 거예요. 엄청 넘었죠? 내가 가군에서 땡땡 대학을 안정을 잡았는데 5명 넘어와도 땡큐였는데 올해 10명 넘어왔네. 와, 안정이 더 안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또 제가 세무대학을 적정으로 적었어요. 근데 적정이 작년만큼 돌아주면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올해 더 많이 넘어온 거예요. 적정이 정말 이것도 붙을 수 있겠구나. 추가? 기대해봐야지. 이런 느낌. 상향 지금 봐도 약간 아슬아슬한데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상향과가 생각보다 많이 넘어온 거예요. 또는 상향과에서 2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학과는 작년만큼 넘어왔고 어떤 학과는 정말 많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2개의 상향의 느낌이 비슷했다면 많이 넘어온 곳으로 적은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많이 넘어오면 다 몰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경쟁률도 한번 같이 말할 건데, 수시에서 많이 넘어오고 경쟁률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방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선 2월 인원 체크하기. 내가 정말 안정인지, 적정인기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내가 안정인 대학이 생각보다 안 넘어온 거예요. 작년에는 그래도 5명 넘어왔는데 올해는 1명밖에 안 넘어온 거야. 네, 그러면은 한 번 더 안정대학은 체크해주세요. 진학사에서 밀리는지, 그리고 전년도 재작년도 컷이 어땠는지 해서 작년보다 덜 넘어와서 작년보다 모집 단위가 적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체크해서 등수상 밀리지 않고, 그리고 전년도랑 그 전년도 입결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안정은 괜찮아요. 그냥 괜찮게 보시면 되고, 적정 라인이 좀 덜 넘어온 거예요. 덜 넘어와서 살짝 뭔가 아슬아슬한 거야. 진학사에서든 작년 컷도 좀 아슬아슬했고, 그런다고 하면 잘 들으세요. 같은 대학에서 느낌이 비슷한, 제가 말씀드린 느낌 비슷한 거는 어문은 어문 계열끼리, 아니면은 농대는 농대끼리 약간 계열이 비슷한 느낌의 다른 학과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왔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적정을 좀 잘 쓰려면, 상향을 잘 쓰려면 내가 가려는 대학의 그 학과뿐만 아니라 그 대학의 전반적인 수시가 얼마나 넘어왔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거 알려나? 알아야 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내가 가려는 대학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어. 그러면은 같은 느낌의 추합이 조금 많이 돌고 입결이 비슷한 곳의
다른 학과가 많이 넘어오면은 거기 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체크해 주신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상향대학이 작년에 엄청 넘어온 거야. 막 한 10명, 20명 넘어온 거야. 근데 올해 상향대학이 너무 안 넘어왔어. 그러면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그 상향대학을 쓰지 않는 것 또는 그 상향대학을 또 다른 걸로 고민해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이든 상향이든 그 대학 안에서 수시 2월 인원 체크를 다 하는 게 중요한데 같은 느낌, 그 같은 느낌, 어문은 어문, 뭐 사과는 사과, 농경이면 농경, 이 같은 느낌의 다른 학과가 오늘 얼마나 수시가 넘어왔는지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상향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좀 체크하셔서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수시 2월 인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올해는 벌써 넘어온 학과도 있고 아직 그 발표 안 한 학과도 있어요. 올해 되게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라는 건 수시 2월 인원이 원서 시작하기 전날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수험생들이 정신도 못 차리고 있을 때 바로 다음날 원서 시작 1월 3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고 혹시나 2월 인원을 못 찾으시거나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두 번째가 저희 경쟁률을 분석하는 건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쟁률 보고 쓴다 라고 하는 그 말 경쟁률 보고 쓴다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언가 비교를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경쟁률을 보고 쓴다 라고 했을 때 뭐 제일 낮은 거 쓰려고 하거든요. 제일 낮은 거 썼다가 터지면 어떡해? 그죠? 그리고 또 경쟁률이 낮으면 써야지 하는 게 학과마다 다르고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거점대는 3대1이 기본입니다. 네, 저희 서울권, 경기권은 5대1이 기본이에요. 5대1. 근데 요즘 좀 핫한 학교, 건대, 중대 이렇게 생각보다 같은 라인에서 높은 학교 같은 경우는 5대1이 기본이 아니라 보통 7대1이 기본이에요. 네. 그리고 외대, 여대 이런 곳은 오히려 서울권이나 경기권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이 4대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과마다의 기본적인 경쟁률을 여러분들은 입시를 계속 해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경쟁률을 보고 쓴다.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쟁률을 보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그냥 경쟁률 보고 쓴다는 건 전년도보다 낮은 거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이투스 출신 제주 학원에서 입시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 교육평가연구소에서 나오는 경쟁률 분석기라는 걸 쓸 거예요. 경쟁률 분석기가 너무너무 좋고 저 이거 없어서 못 써요. 네, 그 정도 너무 좋은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경쟁률 분석기를 찾지 못하신 분들은 이투스 밴드 들어가세요. 밴드에서 이투스라고 치면 어머니들 커뮤니티가 나옵니다. 저희 소장님이 그 경쟁률 분석기를 올려주실 거예요. 경쟁률 분석기 관련돼서 쓰는 법이랑 자세하게 밴드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눌러서 보셔도 되고요. 저랑 연락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분석이라는 거 우선 개념 자체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건 경쟁률이 높다 낮다는요. 이게 잘하는 애가 많이 들어오고 못하는 애가 많이 들어와서 경쟁률이 높다 이게 아니라 비슷한 친구들이 엄청 들어오는 게 경쟁률이 세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쟁률은 아무튼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무언가를 비교를 할 때나 어떤 통계를 볼 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학교별로 필터 클릭하시고 그리고 재작년도 첫째 날 오전 오후 둘째 날 오전 오후 경쟁률이 학교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대 국문과 첫째 날 오전에 몇 대 몇이었고요. 둘째 날 오전에 몇 대 몇이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전년도 첫째 날과 올해 첫째 날 오전 오후 이렇게 비교를 할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전년도보다 많이 유입이 되거나 또는
전년도보다 덜 유입이 되거나에 따라서 경쟁률이 세다 안 세다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숫자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유입되는 숫자로 비교하는 것이 경쟁률 분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 첫째 날에 1대1이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는 첫째 날부터 2대1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많이 유입이 되네? 그리고 첫째 날은 자신감 있게 쓰는 친구도 대부분 많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난 재수할 거니까 그냥 던져야지 하면서 쓰는 친구도 물론 있겠죠. 근데요, 대부분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학교를 첫날, 둘째 날까지 적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유입이 많이 된다? 이거 좀 의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작년에는 1대1이었는데 올해 2대1인 거예요. 안정으로 쓰거나 생각보다 우리 아이랑 동점인 학생들이 많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안정인데도 경쟁률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둘째 날까지 보는 거죠. 둘째 날도 그런가 해서 둘째 날도 보니까 전년도 경쟁률이 2대1로 마감됐어요. 올해 3.5대1이네. 더 들어왔네?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빨간불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비상이에요, 비상. 네. 빨간불이면은 이거 안정이 아닐 수 있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듯이 경쟁률은 우리 나랑 점수대가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자, 활용해 볼게요. 상향을 쓸 때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학사에서 빈집도 찾고 진학사에서 봤잖아요. 전년도보다 너무 안 들어오는 거야. 전년도에 첫째 날에 1대1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첫째 날이 보니까 아직 0.5대1밖에 안 들어왔네. 그리고 전년도에 둘째 날에 2대1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아직 1대1밖에 안 들어온 거야. 그러면 생각보다 여기를 안정을 쓰는 친구들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빵꾸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 점수 좋은 친구들이 오밀조밀하게 다다다다다닥 있다가 중간에 아무도 없고 나 하면은 이렇게 쏙 붙는 게 빵꾸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향과는요, 낮은 과에서 안 나요. 무조건 높은 과에서 나요. 네, 어떤 친구들은 농대 갈 거야, 아니면 어문계열 갈 거야, 경쟁률 보세요. 전년도랑 비슷하든 전년도보다 무조건 높아요. 작년 경쟁률보다 올해 높다, 올해 경쟁률 높다, 빵꾸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전년도보다 올해 경쟁률 낮다, 생각보다 예비번호를 앞으로 봤더니 빵꾸 날 가능성이 좋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컨설팅을 해보고 정말 많이 현장에서 많이 느꼈어요. 매번 그 학교에 낮은 과는 절대 안 나고요, 높은 과가 생각보다 배치 점수보다 낮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쟁률을 보실 때 왜 정말 중요하냐면, 안정이 정말 안정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안정이 빨간불이다, 연락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연락하셔야 되고, 적정이 그냥 무난하다, 아니면 또 적정이 빨간불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올해 어려울 수 있겠네, 요런 느낌? 적정이 파란불, 나쁘지 않다, 경쟁률이 괜찮은데? 라고 하면 혹시 설마 내가 최초합? 요런 느낌. 아니 예비 첫 번호? 요런 느낌? 자, 상향대학이 빨간불이다, 안 돼요. 그냥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상향대학이 저희가 진학사상에서 빈집을 찾았기 때문에 그 빈집은 기본적으로 모의 지원자가 적은 학과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경쟁률상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계속 상담 때 말씀드리는 게, 실제가 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빵꾸라고 생각하는 그 학과, 진학사에서 봤던 그 학과가 올해 경쟁률상 나쁘지 않고 너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쓰시면 됩니다. 작년 첫째 날 경쟁률이 올해 셋째 날인 거예요. 너무 안 들어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애들은 또 이런 의심을 해요. 선생님, 마지막에 다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을 해요. 보고 있는 친구들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 있게 쓰면 붙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선생님이랑 상담했던 이 과정들 안에서 경쟁률까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무조건 빵꾸를 뚫어드립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점수가
같은 학교의 경희대에서 다른 과를 적었을 때는 예비가 엄청 우주 예비를 봤는데 이렇게 경쟁률까지 보고 썼을 때는 생각보다 예비가 앞으로 올 수 있다 정도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입시가 끝나고 열어보세요. 제일 배치가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따라가시면 마지막까지 좀 현명한 선택을 좀 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 성적이 정시란 건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나와 있는 걸로 각은 어디 쓰세요? 낙은 어디 쓰세요? 답은 어디 쓰세요? 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오래 흘러가는 것도 보고 마지막까지 정말 체크를 해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줄 거예요. 근데 제가 학생들도 많고 컨설팅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옆에다 끼고 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경쟁률에 관련된 거는 체크를 하시고 꼭, 그리고 제가 첨부해드린 파일 보셔서 기록하세요. 제가 기록장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록해서 정말 나한테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근거 있는 상향, 근거 있는 빵꾸를 노리고 쓰시는 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 찍어서 드리고 매년 막 3차, 4차까지 상담 드리고 하는데 꼭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선생님과 여러분과 함께 좋은 결과 마지막까지 있었으면 좋겠고요. 꼭 해야 되는 거 수시 2월 인원, 그리고 경쟁률 체크해서 보시는데, 경쟁률 체크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불인 거예요. 그냥 뭐 문제 없는 거예요. 경쟁률이 전년도랑 비슷한데요, 이 느낌이면 그냥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체크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빨간불입니다. 그럼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 있으니까 조금 고민해보기, 아니면 학과를 좀 돌리기. 한 번 더 경쟁률을 체크를 받고 싶다 라고 하면 모든 학과 경쟁률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경쟁률 쓴 거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저도 그 근거한 데이터를 보고 괜찮은지 아닌지 한 번 더 체크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선생님 경쟁률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저는 약간 화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학은 좀 체크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분석적으로 최종에 대한 결정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군에서만 욕심을 내야 합니다. 꼭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그래서 꼭 여러분 결단하시고, 네, 그리고 가능성이 좋은 곳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거에 기대를 거시고 정시를 쓰시는 것이 좋아요. 네, 저는 정시를 쓰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는 과정들이 싫더라고요. 우리 행복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조금 결단하시고 경쟁률까지 보시고 이제는 조금 추리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마지막까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기로 약속을 했는데, 추가 합격 올해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많은 전화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영상 보시고 좀 좋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뜻해, 역시 세상은 따뜻한 거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원서 쓰시고 제가 입시라는 마지막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시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